시작됐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유아의 TV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랑 잘 들리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우리가 그제죠. 보다 조금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 뵐 수 있게 됐네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24명 그 확진자 가운데서 1, 2번이 퇴원하셨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빨리 우리가 이제 극복할 수 있겠다, 이런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오늘 하루도 손도 열심히 씻으시고 또 뭐 개인 수칙도 지키시고 악수도 안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셨을 텐데요. 빨리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김유아의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첫 방송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보니까 처음에 하다 보니까 소리도 잘 안 들린다, 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좋은 얘기가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페북 라이브 첫 시도여서 참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또 라디오 목소리 같아요. 네, 제가요 별밤 오래 했잖아요. 별밤 듣다 잠자게 만드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전에 갑자기 그런 생각 나더라고요. 제가 별이 빛나는 밤에, 안녕하세요 김유아입니다, 이 방송 오래 했었는데 제가 방송국에서 또 마지막으로 했던 방송도 별이 빛나는 밤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고별 방송하면서 막 눈물 글썽글썽, 라디오니까 보이지 않으셨겠지만 그러면서 마지막 방송했던 생각도 나고 그랬습니다. 자, 사진 보내주신 김영님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그때 8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조금 늦게 시작해서 죄송했고요. 오늘은 9시에 정확히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댓글로 남겨두시면 제가 답변도 준비해서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오늘도 방송하면서 함께 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여기서는 어디서 봐야 되나요? 네, 저는 댓글 달리는 거 어디서 봐야 되는지, 네, 이거 궁금한데요. 네, 저는 안 보이는데 라이브 방송, 그런가요? 네. 저한테 지금 이 라이브 방송에 이 댓글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갑자기 제가 지금 궁금해졌습니다. 예, 이거를 좀 저희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됐습니다. 예. 네, 소리 깨끗하게 잘 들려요라고 하셨고요. 네, 신미경님, 올 멋지십니다. 김상면님, 예감이 좋아요. 잘 될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선형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시는 김유아 후보님, 생각하신 대로 시민께 사랑받는 멋진 정치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라는 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궁금한 것도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은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귀담아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관한 제 공약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제가 설립해서 일단은 우리 여수 그리고 이 전남 지역의 그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제 공약 가운데서 교통환경 개선 공약에 대해서 잠깐 들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통환경 개선 공약으로 지금 여러분께 약속드린 게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또 SRT 수서에서 여수 엑스포역 운행하는 거 이것도 해야 된다. 그리고 고속도로 연장 사업을 하겠다. 저희가 지금 순천에서 광양까지 가는 중에 여수까지 고속도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수까지 고속도로 연장 사업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KTX 고속화 사업 얘기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부터 여수까지 오는데 대부분의 근데 도시까지 가는데 뭐 2시간대면 다 들어가는데 여수가 가장 긴, 그러니까 가장 오랜 시간 걸려야 여수까지 오는 대한민국에서 오지 않은 오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여수까지 오는데 2시간으로 단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또 전라선 SRT 운행으로 고속철도 선택권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강남이나 이런 곳에서도 출발하실 수 있도록 해서 사실 거기서부터 용산까지 가고 하는데 또 엄청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또 이제 여수 도심에서 고속도로 IC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수 연장에 관한 문제를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또 우리 여수의 국제공항으로 생각하는 문제는 뭐 반드시 우리가 국제관광 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 환경을 개선한다는 거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 그러니까 지역 간의 균등 발전을 하겠다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해결해야 할 과제가 교통인 것 같습니다. 교통이 일단 편리해야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물류 비용 절감이라든지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훨씬 더 유리할 것이고 또 더 많은 관광객도 당연히 유치할 수 있고 또 대규모 국내외 행사 개최에도 경쟁력이 더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이스 산업을 지금 하겠다고 여수가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은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 그리고 이동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은 지역 간의 또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꼭 해내야 될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반드시 이 교통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제가 걸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믿고 저를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 잠깐 또 읽어드릴게요. 네, 김서희 오지 공감합니다라고 하셨네요. 네, 제가 좀 그 말씀 드리면서도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미수님 항상 응원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신원정님 항상 응원합니다. 김유호 후보님 화이팅 힘내세요라고 또 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저한테 댓글 달아주신 분 가운데서요. 지금도 신원정님께서 저에게 힘내라고 응원한다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질문해 오셨어요. 어떤 질문 해오셨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e스포츠 종주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게임 문화가 발달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게임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게임에 나쁜 점만 부각되고 있어서 규제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의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게임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게임 규제가 심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게임이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하는 데 저해가 되고 싶습니다. 합리적인 게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게임 중독에 관한 문제가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게임이 상당히 컨텐츠가 많은 부가가치가 있고 또 그 많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뭐 한류 하듯이 이 게임을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게 있는데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이 게임 중독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석사를 했을 때가 제가 1999년도 그 정도였었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논문을 썼던 게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걸 썼었거든요. 그때 막 이제 인터넷 이런 거 하고 또 인터넷으로 뭐 그 서로 교류하고 했을 때 그 좋은 점과 나쁜 점에 관한 것들을 썼었어요. 그때 이제 중독 문제가 사실은 사회 문제였었거든요. 그 SNS에 중독되고 막 인터넷에 중독되고. 근데 사실 우리가 슬기롭게 그걸 지금 다 극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게임 역시 저희가 그
해결해야 될 그런 점들은 계속해서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게임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시안 게임에서도 e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범 종목으로 해서 또 메달을 놓고 경쟁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 e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지자체도 많더라고요. 뭐 저도 게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공부를 좀 해왔더니 막 스타크래프트, 롤, 뭐 오버워치 뭐 이런 막 게임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는 게임들이고 그와 관련돼서 막 빅매치가 열리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뭐 한 34강 막 이럴 때는 뭐 오락실에서 하다가 이제 뭐 4강 막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축구장, 야구장 이런 데서 막 대규모로 이런 e스포츠 대회를 연대요. 그래서 많은 그 e스포츠 대회를 보러 오신 분들한테 이제 또 수익도 얻고 또 그 도시의 여러 가지 이제 그와 관련해서 뭐 게임 연관 산업들을 또 이제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생각해 볼 만 하겠다. 그러면서 또 보니까 그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 지금 이제 전라도로 와 있는데 이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 기사를 쭉 보니까 올해 게임 산업 성장을 위해서 635억 원이나 푼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래 그럼 전남에는 이 그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지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여수도 이런 게임에 관련된 그러니까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예산과 관련해서 육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또 알아보기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는 제가 계속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수 시내 버스 중공영 제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조님 주셨고요. 그리고 또 위안부 할머니들을 주제로 만들어진 게임이 개발되었습니다. 외국어 능력을 가지고 일본에게 항거하고 항의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입니다. 좋은 문화 내기를 응원합니다. 게임이란 말이었군요. 네, 정재천님. 그러니까 이 게임들을 잘 만들면은 그렇죠. 맞습니다. 게임을 통해서도 잘못된 역사 의식 같은 거를 바로잡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일본에게 항거하고 항의하는 미션을 수행을 통해서 그런 의식 전환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선우님 지켜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또 한 분이 제게 주셨던 내용 가운데요. 방준용님께서 주신 내용이 있었어요. 여수의 청년들이 취업길의 다양성이 부족해서 타 지역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청년 취업에 대한 방법이나 대책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요. 방준용님이 또 이렇게 미리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취업에 관한 얘기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일자리의 부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이 떠나가면 사실 청년이 이 지역에서 살아야지 여기서 결혼도 하고 여기서 아이도 낳고 그래서 계속 인구가 줄지 않는 건데 그 청년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은 뭐 교육의 문제, 뭐 복지의 문제, 뭐 또 환경의 문제도 들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취업을 하고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여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수형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한 공약을 많이 발표했는데요. 당연히 이런 것들이 그 여수 지역의 인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얘기로는 저도 같은 의견이지만은 지역의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할당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또는 그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우선
그 고용 문제를 강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지자체와 기업들이 이제 함께 해야 될 문제겠지만 이런 뭐 지역 할당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법제화해서 지역 할당제 같은 것들을 반드시 해서 지역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에 청년이 없고 지역에 대학이 없고 지역의 일자리가 줄어들면 당연히 지역이 소멸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또 하나는 이제 이 지역에서 청년들이 꼭 대기업에 취업만 해야 되느냐, 중소기업에 취업만 해야 되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 2호 공약으로 그 벤처를 비롯해서 이런 그 창업 부분에 많은 예산을 쓰겠다라고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반드시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가 온전히 자신의 몫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자신 있게 취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지만은요, 제가 이제 몇 차례 진행하면서 이 청년 일자리에 관한 거를 주제로 해서 그 시간 내내 청년의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그 참여와 댓글을 교환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이 김유아의 TV 함께 하면서요, 거의 한 30분 가량 했었는데 30분 동안 하면서 계속 제가 이제 혼자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거를 준비를 했냐면은 중간에 하다가 음악도 잠깐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음악이 있는데요. 제가 작사하고 그리고 그때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 북콘서트 할 때 이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봄산 봄꽃이라는 디도님이 노래한 봄산 봄꽃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이 노래 듣기 전에요, 제가 쓴 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산 봄꽃, 내 몸이 앉은 자리 봄이 와요, 봄이 와요. 내 마음 펼친 곳에 꽃이 펴요, 꽃이 펴요. 나는 봄산이라 부르고 그대를 봄꽃이라 부르면 생각만 해도 늘 웃음이 나오고 보기만 해도 늘 행복한 사랑이겠죠, 라는 내용인데요. 이 노래 잠깐 듣고요, 여러분과 또 만남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계속 비칠 것 같아요. 네.
봄산 봄꽃이란 그 노래를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꽃차 피어나라라는 그 시집의 1집에 실었던 시인데요. 봄산 봄꽃 김디도님과 그리고 김디도님의 작곡으로 우리 김인옥님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조금 느리게 가는군요. 저 갖고 있는 휴대폰과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컴퓨터하고 다르게 가요. 네, 휴대폰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방준영님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답글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또 김서희님 이 노래 북콘서트 때 한번 듣고 하루 종일 불렀어요. 크크 봄이 와요 라고 하셨고요. 네, 여기 누가 시청하고 있는가도 이렇게 뜨는군요. 네, 네. 시청해주고 계신 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제가 교통 환경 개선에 관한 기대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했던 공약 가운데 첫 번째로 김유아의 공공의료보건대학교 유치 공약이라는 거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왜 유치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유아의 공공의료보건대학교는 그 전국에 유일하게 전라남도에만 의과대학이 없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무려 8개가 있고 제주에도 1개가 있는데 여수에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2018년도에 이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통해서 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게 되지 않고 있고 2020년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것 같다. 그래서 더욱더 필요성이 체감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여수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고요. 또 김영록 전남도지사께서 2019년도 12월에 공공의료보건대학교에 그 전남에다가 이거를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여수 공공보건의료대학교를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원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관심이 갖게 된 것이 농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 의료 사각지대에 관한 말씀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섬을 둘러싸고 있어서 또 의료 사각지대가 있고 당연히 농촌 지역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산단이 있기 때문에 산단과 관련해서도 산재병원이라든지 화상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여수 정치에도 봄이 오고 꽃이 피길 기도합니다 라고 또 답글 달아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국립보건의료대학 유치도 꼭 해내십시오 라고 답을 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소 잃고도 의학관을 고쳐야 또 소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말과 함께 답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청하신 분들 들어오시는데요. 지금 시청만 하지 마시고요. 저하고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다음에 제가 또 여러분과 대화할 때 그 하셔야 될 얘기들을 저에게 담아주시면 제가 그 대화들을 여기서 전부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민 여러분과 이 페북 라이브 방송을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그때 이런 문자 보내신 분이 계셨어요. 문자 보내는데 왜 소개 안 해주셨냐 이러면서 호소하셨던 분이 뒤늦게 있으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정치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변종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참 좋지 않더라 이런 말씀 드렸더니
저한테 변질되지 말고 늘 변화하십시오. 좋게 변화하십시오. 이런 글을 보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방송 그 시작 시간이 늦었다고 그리고 또 처음에 소리 맞춰가며 시행착오 거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주시면서 두 번째 방송은 더 화이팅하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도 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랑 같이 자원봉사로 도와주신 분들이 꼼꼼하게 이런 것들 하나씩 지금 체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국회의원은 뭘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 하신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저는 국회의원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자리는 늘 시민의 옆자리여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 옆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시민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시민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또는 시민들과 함께 협치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시민들 곁에서 그리고 국민들 곁에서 함께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했던 공약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신 분이 계신데요. 네, 제가 이제 시장 출마할 때 공약을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공약을 미처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공약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여수 유치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이 있었고요. 전국 어디든 2시간대에 갈 수 있는 고속교통망을 위한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수서발 전라선 운행, 그리고 전주 광양간 고속도로 여수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돌산 금오도간 연륙교 건설 추진하고 여수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여수 산업체질 개선을 통해서 미래 산업 메카로 만들겠습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그런 신념으로 해양 바이오, 해양 에너지, 첨단 해양 장비 산업 등 이 해양 수산 신산업과 수소 연료전지, 부품 소재 생산기지 구축하고 특화 산단을 조성하는 것,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연구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 여수 유치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세계적인 선박수리 조선소를 여수에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지역 주민의 우선 고용 할당제를 같이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상생형 일자리 사업 선정에 있어서 여수형 일자리 사업을 전남도와 여수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요, 지금 우리가 GS와 LG가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고용 인원이 한 8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공장을 다 합쳐도. 근데 이제 정규직 말고 이제 비정규직으로 많은 부분에서 이제 또 일자리가 일어날 텐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여수형 일자리를 통해서 여수에 우리 지금 청년이나 지역민들이 입사하고 이 비고용직을 없앨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또 최근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공장들을 이제 짓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수 지역에 특화된 교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수산 신산업 관련 공공연구기관 당연히 따라와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해양과학고가 있으니까 이런 해양과학고 등을 고교 특성화 교육을 하는 곳으로 만들고 또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 석박사 학위과정을 연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를 해야 되겠고요. 국제 글로벌 캠퍼스라든지 대안학교라든지 또 직업 전문 사관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이어서 여수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뒷받침하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관광 사업 육성에 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천혜의 자연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여수시에 이 해양 치유 생태 관광을 육성하고 해양 치유 센터를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중국과 일본의 크루즈 관광을 연결하는 이 크루즈 모항으로서 여수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지금 잘 갖고 있는 아주 역사적으로 좋은 컨텐츠인 이순신 장군 테마 그리고 손영호 목사님 이 테마를 활용해서 활성화돼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유라시아 문화축제와 관련된 그런 행사들을 유치해서 우리가 철도가 여수부터 출발해서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이런 그 길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고의 관광도시 여수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복지와 관련된 얘기들을 드렸었는데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평 그리고 이제 원도심 주민을 그 위해서 이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설립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도시 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 중심의 도시 재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원도심을 새롭게 재생하면서 주민들이 다 떠나가게 추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현재 정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도시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복합 커뮤니티 센터들을 건립하고 그를 통해서 지역민들의 그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들. 그래서 더 이상 도시가 팽창하지 않도록 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여수 원도심이 합당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1지자체 1특화거리 조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영문지구 문화의 거리가 특화거리로 조성되면 좋겠다. 이런 공약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고령화가 돼도 이 고령화가 이로운 사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치매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치매를 걸리신 분들의 그 걱정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치매가 행여나 내가 걸려서 나는 모르지만 우리 자식들이 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 어떡하나. 치매를 걸리면은 이 온 가족이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그래서 치매가 걸리시더라도요, 나라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한다면은 훨씬 편안하게 노후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걸리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행여나 그렇게 되셨을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거를 가족에게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정확한 그런 확신을 드린다면 노후가 참 편안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치매 국가 책임제가 확실하게 정립될 수 있도록 제가 또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여수 같은 경우는 날씨가 정말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버 사업을 하겠다, 실버 복합타운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노인분들이 와서 살기 좋도록 하는 그런 의료나 이런 환경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또 우리 여수에서 치매 마을을 조성을 해서 여수에서 혹시나 치매가 걸리시거나 하신 분들은 그 치매 마을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디 수용된다는 느낌의 그런 보호가 아니라 시범적으로 치매 마을들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수에도 이 치매 마을을 조성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신원종님께서요, 여수 산단 내에 금호 PMB 화학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공장 안전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셨는데요. 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도 장례식장 다녀왔습니다. 가서
조문을 드리고 왔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일을 자꾸 하청업체, 비정규직에게 외주화하는 것도 가장 큰 문제고요. 제가 또 알아보니까 사실은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히 안전 대책들이 세워져 있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감독하는 그 안전에 대해서 그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도 자료도 냈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한 일에 그 안전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데 무방비하게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악순환이 더 이상 빚어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여수 같은 경우는 산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조부흠님, 4.15 총선에서 꼭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제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이 힘내서 저에게 지원해 주시면 제가 반드시 4.15 총선에서 승리해서 여수 시민이 행복한, 그리고 이 나라의 국민들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시작한 지가 이제 37분 정도가 됐거든요. 저희가 40분을 지금 오늘 예정으로 방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3분 정도가 지금 남은 것 같습니다. 혹시 3분 동안에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답글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그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관한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수시가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운전하신 분들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운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 근무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이 돼야지 시민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이 그러니까 많은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는 돼야 되지만 지금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여수시에서 뭐 버스 업체라든지 지금 이제 그 예산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조정되고 그래서 시내버스 회사와 시가 잘 준공영제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편하게 버스를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운전하신 분들도 편하게 운전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38분 정도 됐고요. 네,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댓글. 네, 댓글이요. 이게 컴퓨터랑 속도가 달라요. 네. 네, 조부흠님께서 조금 있으면 중국 유학생들 여수에 온다는데 큰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수에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 될 텐데 말이죠 라고 또 하셨는데요. 지금 일단 우리나라에서 아직 지금 사망하신 분 한 분도 없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1번, 2번은 지금 퇴원하고 계시고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잘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뭐 유학생들이 들어온다면은 당연히 뭐 들어오기 전에 또 일정 기간 동안 유학생들이 그런 문제가 없는지 아마 체크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전남대에서 비상대책 세워야 할 듯 합니다. 전남대 중국 유학생 많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유학생, 전남대 글로벌 전형으로 들어온 유학생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네, 시와 그리고 또 전남대와 그리고 또 보건당국이 함께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도 관심 갖고 이 부분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댓글 달아주신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40분 다 됐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금방 갔는데요. 이 다음 시간에도요, 여러분이 미리 이렇게 질문 주시면은요, 제가 또 질문 내용 답변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입니다. 일주일 동안 예 많이 쓰셨습니다. 평안 한번 보내시고요. 나의 내일은 더 빛나리라. 그리고 여수의 내일은 또 더 빛나리라. 그리고 대한민국의 내일도 더 빛나리라. 네, 이렇게 기대하면서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올리지 않으셨지만 많은 분들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조언도 남겨주시면 이 다음 방송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